안녕하세요. 이빨연구TV 보아치과 박정현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잇몸이 부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이 이제 많이 달리는데요. 진료적인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. 내용을 보시다가 나 잇몸이 부었는데 그러면은 왜 부은 거죠?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죠. 네, 그렇게 얘기해서 알 수 있으면 병원에 오실 필요가 없는데, 진료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가능성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잇몸이 부었다라고 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원인은 풍치, 잇몸병, 치주질환이라고 부르는 거죠. 양치질이 좀 덜 돼서 치석이 생기거나 어떤 그 플라그들이 잇몸 안으로 파고들면서 염증이 생겨서 이제 잇몸이 붓는 겁니다. 이런 경우의 특징은 일단 치아 하나가 붓는다기보다는 물론 한 군데에만 좀 더 많이 부었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염증이 좀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되죠. 치아 하나만 양치질을 잘 못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. 그리고 양치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좀 잘 나게 됩니다. 잇몸을 건드려서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흔한 이유는 치주 질환입니다. 이런 경우에는 치료는 당연히 스케일링, 좀 심하면 잇몸 치료라고 하죠. 치은 소파술, 치근 활택술 뭐 이런, 결국은 잇몸 안에까지 들어간 치석들까지 다 깨끗하게 없애주면 부은 거는 자연히 가라앉게 됩니다. 물론 이 치석이 막 끼지 않아도 뭘 먹다가 치아 사이에 보통 어금니에 뭐 우리가 고기를 먹다가 질긴 것을 먹다가 막 끼어 있을 때 그것을 치실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잘 빼주지 못해서 그 음식물이 거기 계속 박혀 있는 채로 시간이 꽤 지나게 되면 그 잇몸이 확 부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사실 치실이나 이런 걸로 깨끗이 해줘야 되겠죠. 자, 두 번째로 잇몸이 부었다고 할 때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치수염입니다.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 치주염이고요. 지금 말씀드리는 건 치수염입니다. 치수는 치아 속에 들어있는 신경을 말하는 용어입니다. 치아가 충치를 먹었거나 아니면 충치를 먹지 않았어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이 염증이 생기거나 죽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상태로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이 안에서 고름이 생기게 되는데, 염증에 생긴 고름이 치아 위로는 못 올라오겠죠. 위에는 치아가 그냥 덮고 있으니까 이 치아 속에 있는 신경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여기로는 못 나오고, 이 염증이 밑에 뿌리 밑에는 구멍이 있거든요.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은 뼈에서부터 오다가 치아 속으로 이렇게 뿌리 끝에서 구멍을 타고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신경이 뿌리 밑에서 몸으로 연결되어 있겠죠. 그 구멍이 거기 있으니까 염증이 그 구멍을 통해서 뿌리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. 그러면 그 뿌리 밑에는 고름이 찰 공간이 또 없겠죠. 우리 몸에는 그렇게 빈 공간이 없습니다. 거기 다 뼈로 차 있겠죠. 그럼 거기에 고름이 점점 차면서 그 뼈를 녹입니다.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뼈 속에 뿌리 끝이 박혀 있는데 그 뿌리 끝에서 고름 주머니가 점점 커지다가 옆으로도 커지고 앞뒤로도 커지다가 옆쪽에 있는 뼈의 그 옆에 벽까지 닿게 되면 그 뼈를 뚫습니다. 녹이면서. 그럼 얘가 뚫으면 그 바깥쪽에 잇몸이 있겠죠. 지금 얘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니까 뼈를 녹이고 밖으로 뚫었더니 밖에 잇몸이 덮고 있겠죠. 뼈 바깥쪽을. 그러면은 이 고름이 그 잇몸을 밖으로 나가려고 밀게 되는데요. 압력이 올라가니까 계속 안에서 고름이 생기니까요. 그거를 밀면 이제 잇몸이 붓게 됩니다. 그런데 이게 치주염하고 다른 건 100%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붓는 위치가 다르게 됩니다. 앞에서 말한 치주염이라는 것은 위에서 치석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잇몸이 보통 이 윗부분에서부터, 그러니까 치아가 닿아 있는 부분에서부터 부어 있는데, 지금 말씀드린 이 치수염이라는 것은 뿌리 쪽에서부터 고름이 생기기 때문에 붓는 게 잇몸과 치아가 닿는 부분이 아니라 훨씬 더 밑에 뿌리가 있을
법한 부분의 옆쪽이 붓게 됩니다.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염증이 있거나, 아까 치주염은 양치가 안 되니까 여러 치아나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염증이 있다면, 이 치수염은 그 하나의 치아에만 염증이 따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한 부분만 딱 붓게 되고요. 이런 경우에 특징적인 건 좀 치아가 씹을 때 아픈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치아의 뿌리 끝에 염증이 있으니까 얘가 씹을 때, 모든 치아가 그렇진 않지만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, 이거는 큰 병은 아닌데 궤양이라고 하죠. 입이 헐었다. 우리가 피곤할 때 이 입술 안쪽이나 혀에 뭐 조그맣게 나는 거, 매운 거 먹으면 되게 아프고 그런 거 이제 아프타성 궤양이라고 하는데, 이 아프타성 궤양이 정말 조그맣게 생겨도 그 주변이 막 욱신욱신 다 아프고 막 퉁퉁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. 실제로 막 부어있진 않지만 나는 부은 느낌이 들게 되고, 심할 경우에는 그 궤양이 있는 근처의 치아들에도 막 통증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궤양은 치료를 해서 낫는 그런 게 지금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, 대부분 뭐 치료해도 감기랑 비슷하죠. 치료해도 일주일, 안 해도 일주일, 뭐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쉬면 됩니다. 물론 그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뭐 어떤 연고도 약국에서 팔아서 연고를 발라놓으면 좀 빨리 낫는다고 하고, 치과에 가서도 어떤 방법을 써서 좀 덜 아프게 하거나 할 수는 있죠. 앞에도 컨텐츠가 있지만 그 알보칠이라는 것으로 그 궤양을 지져서, 일단 지질 땐 아프지만 통증을 이제 없애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. 그게 이제 궤양을 낫게 하는 건 아니고 이것들이 다 아픈 걸 약간 줄여주는 거죠. 이렇게 실제 궤양이 생겼을 때도 꼭 이렇게 많이 부은 느낌, 실제로 많이 부은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잇몸이 부었는데 무슨 문제일까요?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딱 한 가지로 진단을 해드리기는 진료를 하기 전에는 어렵지만 가장 흔하게 원인이 될 수 있는 세 가지, 치주질환, 치수염, 그리고 아프타성 궤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